여러분,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만원. 월 70만원입니다.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3,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방세를 내야 합니다.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교통비도 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프면 병원비도 나가야 합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하루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한 분의 하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의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아침은 드시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2끼만 드시는 겁니다. 오전에는 집 근처를 걸으십니다. 돈이 안 드는 유일한 활동이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편의점에 가십니다. 삼각김밥 하나 1,500원짜리. 그게 점심입니다. 저녁은 집에서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드십니다. 이분의 한 달 식비는 약 15만 원입니다. 하루에 5천 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분만 특별히 가난한 걸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삶을 사는 어르신이 수백만 명입니다. 오늘 저는 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월 70만 원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놓지 마시고 함께 가시죠. 자, 그러면 먼저 월 70만 원으로 사는 하루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70만 원. 여기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방세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월세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일반 원룸이나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은 3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 아파트에 사신다고 가정하고 월세 15만 원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7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55만 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아무리 아껴 써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은 나갑니다. 겨울에 난방을 틀면 더 나갑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돌리면 또 나갑니다. 평균 9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55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면 46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통신비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요즘은 알뜰폰으로 바꾸시면 월 만원대로 쓸 수 있지만 아직 기존 통신사 요금을 그대로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월 3만 원에서 4만 원씩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 1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46만 원에서 15,000원을 빼면 44만 5천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식비를 빼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한 달에 쓰는 식비. 정말 아끼시는 분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하루 2끼를 드시면서 한 끼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를 쓰시는 겁니다. 2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44만 5천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24만 5천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통비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은 무료이지만 버스는 돈이 듭니다. 병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월 3만 원 정도는 교통비로 나갑니다. 24만 5천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21만 5천 원이 남습니다. 자, 이제 21만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나머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약값. 어르신들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관절 약. 매달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을 타야 합니다. 의료비와 약값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나갑니다. 큰 병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결국 월 70만 원에서 고정 지출을 다 빼고 나면 정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남짓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3,000원에서 4,000원.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아니, 요즘 커피 한 잔이 5,000원인 곳도 많으니까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돈입니다. 이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경조사가 생기면요? 옷이 해져서 새로 사야 하면요? 세탁기가 고장 나면요? 이런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달은 식비를 줄여야 합니다. 밥을 더 굶어야 합니다. 이것이 월 70만 원의 현실입니다. 혹시 이 숫자들을 들으시면서 에이, 그래도 70만 원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딱 한 달만 70만 원으로 모든 생활을 해보십시오. 열흘도 안 돼서 느끼실 겁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는 걸.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어르신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이 심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OECD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분의 비율이 약 40%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한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일본의 2배, 미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 지금의 어르신들은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킨 분들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논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일한 분들이 노후에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제도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확대된 게 1999년입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 자체가 없었거나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받아도 월 30만 원, 40만 원 수준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번 돈을 전부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 교육비, 결혼 자금, 사업 자금을 대주면서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집을 팔고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쓴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또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다시 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준비 없는 은퇴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50살에 회사를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이 사이에 약 15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축을 꺼내 쓰면서 버텨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분도 많습니다. 결국 65세가 됐을 때는 이미 돈이 바닥난 상태인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겠어? 그런데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평균 3년에서 5년 안에 저축이 바닥나는 가구가 상당수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3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은퇴 후 10년을 버틸 돈이 있으십니까? 10년이 어려우시면 5년은요? 5년도 불확실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월 70만 원으로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아끼고 또 아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가장 큰 구멍은 병원비입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만성 질환을 하나 이상 갖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병들은 매달 병원에 가서 약을 타야 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진료비 5,000원, 약값 10,000원. 적어 보이지만 매달 나가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병일 때 이야기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암이라도 발견되면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에 입원비에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월 70만 원으로 사시는 분한테 갑자기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오면 그건 재앙입니다. 치료를 포기하거나 빚을 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아주 안 좋으셨습니다. 관절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본인 부담금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분의 한 달 생활비가 65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이분에게 석 달치 생활비입니다. 할머니는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이고 진통제를 드시며 버티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프지만 수술할 돈이 없으니까 아픈 채로 사는 겁니다. 이분의 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말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딸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병원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경조사를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동네 이웃의 상을 당했는데 안 갈 수 없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금 3만 원, 축의금 5만 원. 이 돈이 월 70만 원짜리 살림에서는 식비 일주일치입니다. 그래서 경조사가 있는 달에는 밥을 더 줄여야 합니다. 아니면 경조사를 안 가야 합니다.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가면 밥을 굶어야 합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가는 돈도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절에 손주 용돈, 자식 생일에 작은 선물, 며느리나 사위에게 과일이라도 한 박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월 70만 원 살림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안 해주면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체면이 안 설까봐 또 쥐어짜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밥을 굶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상황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돈이 없구나 하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옵니다. 처음에는 적금 만기를 안 갱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을 하나 해지합니다. 그리고 외식을 줄입니다. 그러다 장을 볼 때 할인 상품만 찾게 됩니다. 어느 순간 마트 대신 시장 구석에서 떨이 채소를 사게 됩니다. 이 과정이 3년, 5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빈곤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끓는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없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결국 삶 전체가 바뀝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늘 영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외출입니다. 밖에 나가면 돈이 듭니다. 버스를 타면 1,400원이 나갑니다. 점심을 사 먹으면 6,000원에서 8,000원이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야 하고 그러면 5,000원이 나갑니다. 이 돈이 아까워서 슬슬 외출을 줄이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내일 나가지 뭐. 이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가는 날이 생깁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면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집니다. 밖에 나가면 돈을 써야 하니까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매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임이 부담스럽습니다. 밥값을 나눠 내야 하고 커피값을 내야 합니다. 한 번에 10,000원, 20,000원. 그게 한 달에 3번이면 50,000원이 넘습니다.
월 70만 원에서 5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둘 모임을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좀 안 좋아서 다음에 가자.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안 부릅니다. 친구들도 사정을 알게 되니까 불편해서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혼자가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봅니다.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생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달, 몇 년이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없어집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부분입니다.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진료비가 아까우니까요. 약이 떨어져도 새로 처방받지 않습니다. 약값이 부담이 되니까요. 고혈압 약을 이틀에 한 알씩 아껴 먹는 분도 계십니다. 당뇨 약을 한 달치만 타서 두 달에 걸쳐 나눠 먹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합병증이 옵니다. 합병증이 오면 입원을 해야 합니다. 입원하면 그때는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2,000원, 3,000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백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70세 되신 할아버지가 월세방에 혼자 사고 계셨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거의 안 켜셨습니다. 대신 이불을 새 겹으로 덮고 하루 종일 이불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으면 그걸 이틀에 걸쳐 드셨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 가끔 라면을 끓이면 그게 특식이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게으르셔서? 아닙니다.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몸이 성한 날이 없을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끊겼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20만 원 남짓, 기초연금 합쳐서 월 50만 원 정도. 이 돈으로 방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약값 내고 나면 식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괜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괜찮으시리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노후 빈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만 알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해결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월 70만 원이라는 적은 돈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째,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전부 받으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 받고 있다는 것, 이건 매달 돈을 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시면 매달 최대 34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인하십시오. 다음으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월 몇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급여도 있습니다.
소득이 매우 낮은 분들은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진료비 500원, 1000원 수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못 켜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통신비 감면은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혜택들을 전부 다 받으면 월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이 월 90만 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명확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둘째, 고정지출을 수술하듯 잘라내십시오. 돈을 더 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가는 돈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아끼자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통신비를 점검하십시오. 아직 대형 통신사 요금제를 쓰고 계시다면 알뜰폰으로 바꾸십시오. 월 3만 원, 4만 원 내시던 것을 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아끼면 1년에 24만 원입니다. 이건 상당한 금액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에 가시면 바꾸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과금 할인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할인, 수도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급식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료 급식까지 먹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건 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을 주 3회만 이용해도 월 식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됩니다. 셋째,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드십시오. 아무리 적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다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청소, 교통 안내, 학교 급식 보조 같은 일들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라 체력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역할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정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려면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의 지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매년 초에 모집을 하는데 연중 수시 모집을 하는 곳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반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고 바느질을 잘하시면 수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월 2, 30만 원이라도 벌면 한 끼를 더 제대로 챙겨 드실 수 있고 병원에 갈 여유도 생깁니다. 넷째, 건강을 잃으면 70만 원도 못 지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월 7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건강하면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아프면 이 70만 원마저 병원비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돈이 안 듭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이 모든 효과가 공짜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나중에 큰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혼자 사시면 귀찮아서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밥을 굶으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병이 옵니다. 비싸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김치, 밥. 이 정도면 충분히 영양가 있는 한 끼가 됩니다. 이걸 만드는데 2,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약을 아껴 드시지 마십시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드십시오. 약을 아껴 먹으면 병이 관리가 안 되고 결국 더 큰 돈이 들게 됩니다. 약값이 부담이 되시면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시거나 약값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5째, 자식에게 돈을 주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집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월 70만 원으로 사시면서 손주 용돈이나 자식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제발 지금 상황에서 자식에게 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구해야 합니다. 구명조끼 없이 뛰어들면 둘 다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월 70만 원이 구명조끼입니다. 이걸 벗어서 자식에게 주면 여러분이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부모를 건지려면 자식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되는 겁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것, 경제적으로 자립해 계시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전부 받아라. 둘째, 고정 지출을 수술하듯 잘라내라. 셋째,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들어라. 넷째, 건강을 잃으면 70만 원도 못 지킨다. 다섯째,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마라.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적어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세, 월 수입이 기초연금 포함해서 60만 원이었습니다. 7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뭐였냐면요. 이분은 집 근처 공터에 작은 텃밭을 일구셨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토마토 이런 것들을 직접 키우셨습니다. 이것으로 반찬을 해결하시니까 식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채소는 이웃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식비를 아꼈다는 게 아닙니다. 이 텃밭 덕분에 이분에게 3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열매를 따고 이 루틴이 하루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채소를 나눠주면 이웃이 고맙다고 하고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서로 오가는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셋째, 역할이 생겼습니다. 내가 키운 채소로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다. 이 느낌이 이분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급식 배식을 돕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일을 시작한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었고 복지관 직원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분의 하루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루틴, 관계, 역할, 이 3가지입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사람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루틴과 관계와 역할이 있으면 단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월 70만 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합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이미 이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혼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받으시고 나가는 돈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자식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셋, 돈보다 중요한 것은 루틴, 관계, 역할입니다. 매일 할 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작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적은 돈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주민센터에 전화를 한 통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월 70만 원을 월 90만 원으로 어쩌면 100만 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월 70만 원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든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 흘린 땀, 견뎌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돈이 적다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해서는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꼭 다음 영상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